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개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개일주는 물상적으로 한겨울의 큰 바다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일주는 상대방에 맞추는 부드럽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돋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60간지 중에 제1간은 탁월한 머리 회전과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으로는 손해와 이익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일지에 겁재를 둬서 자신의 욕망을 감춘 채 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더불어 표현 욕구와 인정 욕구가 내면에 가득 차 있으며 경쟁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꿔나가는 것이 개의 일주입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원하는 것은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표현하는 강단 있는 모습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내면에 복잡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한 욕망과 힘 때문에 굴곡이 많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개일주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관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개일주의 일간은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를 기준으로 갑진의 갑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갑목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천재적인 응용력, 탁월한 손재주와 언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은 가장 빛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은 또한 정서적 예민함과 기민함, 민첩함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예리한 감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칼을 꽂아놓는 예리한 감각은 정관의 꼼꼼함을 박살내고 정관 특유의 안정성과 나태함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상관은 권위와 낡은 틀에 대항하는 진취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관의 특성 때문에 소수 지배체제를 고수해야했던 과거의 시각에서는 상관을 나쁘게 보았던 것입니다. 상관 특유의 민첩함, 임기응변의 힘은 오늘날 더욱 주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의 일주는 상관의 기운이 아주 소중합니다. 또한 그 어떤 일주보다 상관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지 지장간에 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품에 있는 소중한 간목이 천간으로 치솟는 순간 마법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관은 개의 일주의 깊은 어둠을 밝혀낼 등불이 되며 밝고 건강한 삶을 향한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천간에 뜬 상관의 기운으로 인해 개의 일주는 한층 더 원만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관은 표현과 재가공의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되며 특별한 계기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잘 간직해온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솟구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진토를 보면요. 진토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규칙을 준수하고 명예를 가지고 관직에 오르는 힘을 말합니다. 절제와 안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준수하며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정관의 힘입니다. 특히 정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달성하고 좋은 평판을 얻는 힘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평탄함, 시험의 합격, 취업에 성공하는 힘이 되며 여자의 경우 결혼에도 길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의 일주의 경우 이 정관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험의 합격과 건강관리에 정관은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더불어 갑진년은 상관과 정관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의미가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조직에서 발현하는데 최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이 정관의 힘을 잘 이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개일주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개일주입니다. 신강한 개일주는 개수의 주변에 오행금수가 많은 사주입니다. 개일주는 일주 자체에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비겁을 일지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금기운과 수기운이 많아 신강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표현이 필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안으로 삭히고 있다가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강한 개의 일주에게 갑진년은 아주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수기운이 강한 상황에서 운으로 목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개의 일주의 경우 일지의 지장간에 간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장간의 간목이 운으로 들어오는 간목과 합세해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주 큰 성취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며 특히 자신의 가치를 외부로 알려 만인에게 인정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웅크렸던 가능성을 폭발시키고 창작과 표현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개의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약한 개의 일주라는 것은 일간인 개수의 주변에 오행, 목, 화, 토가 많은 사주입니다. 개의 일주는 일주 자체의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하다면 사주에 목 기운이 많거나 화, 토의 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구성에서는 일지의 해수가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한 개의 일주들은 남들보다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한 개의 일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도 충만한 자신감과 오기, 승부욕과 투쟁심으로 목표를 쟁취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집념과 의지, 승부욕으로 성과를 향해 나아가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성취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면 반드시 직장이나 조직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천간의 갑목은 큰 영향력이 없지만 지지의 진토는 개의 일주를 조직의 영향권 안에 머물게 합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한 채 직장과 조직의 틀에서 자신을 가다듬어야 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런 환경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답답하지만 그 와중에 즐거움이 있고 안정된 와중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간 자리에서 자신의 쓰임을 발견하고 웃음 짓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올 한 해 큰 보람과 성취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갑진년 개일주 사주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간에 무토가 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기운이 많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에 무토가 떠 있고 전체적으로 역시 수기운이 많은 사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수기운이 많은 사주의 구성에서요. 대운에 무토가 떠 있는 경우입니다. 신강한 개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갑진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강한 일간의 힘을 갑목으로 유통하여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주의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월간과 시간에 무토를 띄운 사주입니다. 일간의 힘이 강하고 월간과 시간에 무토가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수기운은 무토의 존재로 인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무토의 존재로 인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정적인 성취를 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성취가 뒤따랐을 것이고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성취에 더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안정성이 매우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갑목이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니 소중한 무토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천간에 무토가 없는 경우는 큰 타격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무토가 시간이나 월간,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는 유의해야 합니다. 갑목에 의해 소중한 기운인 무토의 기운이 완전히 제어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삶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토는 삶의 안정성, 직장, 배우자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등 예방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해입니다. 특히 2024년 양력 10월은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운에서 오는 갑목과 월운에서 오는 갑목이 중첩되어서요.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더욱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해 볼 만한 갑진년 계일주 사주의 구성입니다. 계일주 사주에서요,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진년은 조직에서의 큰 성취가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요,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사주에 수기운이 넘치는 경우도 갑진년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적인 큰 성장, 발복, 새로운 사업에서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능력의 폭발이 예상되니 더욱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진년 계일주 희망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에는 일지의 해수 안에 놓인 갑목이 삶의 키포인트입니다. 갑목이라는 찬란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계의 짙은 안개는 비로소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세상과 화려하게 소통할 때 비로소 계의 어둠과 신비, 끝을 알 수 없는 총명함은 빛을 발합니다. 갑목의 시기에 반드시 자신의 갑목을 꺼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삶을 뒤덮은 불확실성에서 한 발짝 나아가 봄을 틔울 때입니다. 드디어 돌아온 그대의 봄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계일주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